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 3년차 28 된 여자입니다. 신랑은 32살이고요. 엊그제 임신 테스트 해보니 빨간 줄 2줄 나왔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고 걱정이 돼서 신랑한테 말할까 말까 고민이에요. 우선 제 신랑이 하는 일은 1년 전까지만 해도 시아버지 밑에서 조명일을 하면서 월 200만 원씩 받아왔거든요. 물론 저도 사지 멀쩡하고 아이도 없어서 일을 꾸준히 해왔고요. 현재도 직장 다니고 있어요. 직장 안 구해지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하며 130에서 19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꾸준히 돈을 벌어왔어요. 돈 관리는 제가 해서 신랑은 한 달 용돈으로 30에서 50 정도 줬고요. 얼마 전에 시부모님이 신랑에게 조명료 물려주시고 시골로 내려가시면서 식당 개업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신랑이 혼자 조명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신랑이 혼자 하는 만큼 돈을 받을 수 있고 아버님이 10년 넘게 꾸려온 조명가게며 거래처 다 물려받아서 하는 거라 거래해온 거래처만 잘 붙잡고 있으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아버님도 그러셨고 신랑도 같은 생각이에요. 전 은근히 아버님 조명가게 물려받으면서 기대했었거든요. 시부모님도 시골을 하지만 정착자금 필요하실 텐데 땡전 한 푼 저희에게 받아가시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주신 것이 저희에게 디딤돌이 되어주신 거죠. 그런데 신랑 혼자 조명일을 하면서부터 벌어온 돈이 한 달에 50이에요. 여태 신랑이랑은 성격 차이로 투닥투닥 가끔 해도 금방 풀고 제 친정 부모님이나 직장 사람이라면 서글서글 잘해요. 사람 자체에는 별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게을러요. 그리고 점점 더 게을러져요. 미칠 지경이에요. 그동안에는 아침에 저는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신랑을 봤기 때문에 몰랐어요. 이렇게 게으른지를요. 다른 남자들도 일어나? 저 역시 출근 안 하는 주말이면 게으르게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긴 하거든요. 제가 부지런한 거래요, 신랑은.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직장 다니기 시작해서 잠시도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일은 제대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솔직히 얼마 안 되는 월급 모아도 곧 바닥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 쉬어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다고 돈 잘 버는 밤일 나설 수는 없잖아요. 아침 출근, 월급이 얼마가 될 건 아침 9시에 출근하는 직장이 있다. 거기서 제 마음이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각 안 하려고 컨디션이면 스케줄 조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끝내놓고 다시 한번 보기도 하고요. 근데 신랑은 부모님 밑에서 일을 해서 그런 건지 그동안 시어머님이 깨워주고 출근시켜 주셨다는데 그게 너무 당연하게 되어서 그런 건지 저 출근하고 나서 누군가 깨워주지 않으면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기본이에요. 결혼 전에는 같이 살아보지 않아서 이렇게 게으름 피우는지는 잘 몰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 출근 준비할 때면 언제나 신랑에게 연락이 먼저 와서 전 일찍 일어난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 그게 시어머니가 깨워주신 거였더라고요. 시아버지 밑에서 일할 때는 이렇게 물려주실 생각이셨는지 호되게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한테 혼나니까 일어나서 나가려고도 노력은 했고요. 물론 그때도 제가 깨워서 보내긴 했어요. 안 그럼 저한테 전화 와서 신랑 아직도 자고 있냐고 전화 오고 시아버지 전화를 안 받으면 저에게 전화해보라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 와서 잔소리도 좀 하셨어요. 문구적대는 걸 극혐하시는 분이시라 이제 시부모님께 아예 가게 물려받고 당신들도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 본인도 가게 운영하시느라 바쁘셔서 아침에 깨우는 일도 없고 당연히 잘하겠거니 싶으신지 신랑에게 맡겨놨는데 저 인간 찾는 사람 없으면 저 출근하면 본 모습 그대로 그 이부자리에서 안 일어난 채로 발바닥끼리 비벼가며 이불 속에서 굴러다니고 있더라고요. 이런데 악이라니. 신랑은 10시, 11시쯤 손님이나 거래처에서 전화 오면 지금 일하고 있다고 내일 간다고 거짓말하면서 끊어버려요. 시아버지가 가끔 전화로 물어보시는 모양인데 거짓말하고 있나 봐요. 하지도 않은 일 했다고 거짓말 친 모양인지. 아, 거기 가게 빠져서 새로 공사할 때 됐지? 하시는데 옆에서 보면 한심하고 답답하고 출근하는 저를 붙들고 깨워달래요. 회사 도착해서 전화해달라고요. 알람 맞추라 하면 그 소리 못 듣는다고 해서 전화로 깨워주고 있거든요. 전화 받고 다시 자나 봐요. 지금 조명가게 아버님이 운영하실 적에 신랑에게 200 주시고도 남는 것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신랑 혼자 하는 지금은 오히려 매달씩 들어오는 돈 없고 하는 만큼 벌어오는 지금 50만 원, 15만 원, 220만 원, 재난지원금 100만 원 받아서 30만 원 용돈 한다고
70만 원 가져온 게 다예요. 중간에 AS 자잘하게 돈 벌어오는 10, 20만 원 정도는 저에게 안 주고 신랑이 쓰고 돈이 부족해서 300만 원짜리 적금 깨서 썼어요. 전처럼 시부모님 밑에서 꾸준히 했으면 지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벌어왔을 텐데 그만큼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220만 원 벌어왔을 때 그래도 큰 공사 들어간 거였는데 거래처에서도 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혼나기도 했어요. 거기 보수 들어가고 보수 들어가고 문제가 많이 생겨서 다시 거기에서 일 맡길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다가 속이 답답해서 왜 일을 제대로 안 하냐. 아침에 알람 맞춰서 일어났다가 일찍 퇴근하면 좋지 않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대요. 몸이 축 늘어져서 힘이 안 들어가서 사고 생기기 십상이라고 하는데 핑계 같고요. 어쨌든 얼마 전에 220만 원 벌어다 주지 않았냐며 큰소리쳐요. 저 공사할 때 공사기간 맞춰서 일 다 끝내지 않았냐고요. 그때요, 공사기간 맞춰준답시고 급하게 닥쳐서는 저녁에 나가서 아침 새벽까지 일하고 들어왔어요. 그러고 하는 말은 그래도 자기는 자기 일에 맡은 바 책임지고 기간 맞춰서 달아줬다며 큰소리쳐요. 이게 책임감이에요? 하기 싫은 일 마지못해 하니 표가 나는지 결국 보수에 보수 들어가고 몇 번은 왔다 갔다 하면서 툴툴거리더라고요. 집에서 2시에 나가는 사람이 이부자리 그대로 놔두고 주방이면 싱크대며 물 마신 컵 그냥 그 자리에 놓아두고 나와요. 냉장고에서 물 꺼내 먹고 넣어놓지도 않아요. 퇴근해서 집에 와 찬물 마시고 싶은데 그냥 실온하고 다를 바 없는 물병 보면 화가 나요. 집안일도 다 제가 하고 제 나름대로 신랑시키면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기적거리고 1시간을 앉아있다가 하고 다른 집 남편들도 이런데요. 혼자 병원 가서 보니 4주 차래요. 심란해요. 아직 말 안 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사람에 대한 애정보다 애기 인생까지 걱정되는 거예요. 한 1, 2년은 저 일 못하고 신랑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아야 하는데 저 인간이 애 생겼다고 갑자기 부지런해질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토요일에 방구석에서 뒹굴거리다가 손님 전화 받았는데 가정집이라니까 업체만 일한다며 전화를 끊어요. 아니, 가정집에 일 나가면 다리 부러지나요? 한 푼이라도 벌 생각은 안 하고 되바라지게 저는 업체 일만 합니다. 이지랄인지. 전화 끊고 나서 제가 한바탕 퍼부어줬어요. 뒹굴거릴 바엔 출장 나가서 달아주면 그 손님이 다른 곳 소개해줄 줄 어찌하냐고. 막말로 그 손님이 가게 안 한다는 보장 있나요? 사람 일 어찌 될 줄 알고 그렇게 건방지게 전화 받냐고 뭐라고 했더니 아씨, 주말인데 누가 이래? 하더니 일어나서 옷 입고 나가더라고요. 사실 저도 귀찮으면 안 하기도 하고 힘들면 그냥 버려두기도 하고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생각지도 않던 애까지 생겨버려서 예민해서인지 저렇게 게으름 피우면서 일 안 나가는 거 못 참겠더라고요. 내내 쉬어놓고 주말은 또 주말 핑계대고 쉬어요. 작년에 남편 가게 수입이 0원이었을 때 한 달 정도 제가 하는 곳 가게 점심 아르바이트 추천해서 잠깐 일했거든요.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하는 건데 그 일하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조명가게 전화 간만에 온 건데 일 안 한다고 문 닫았다고 하면서 끊어버렸어요. 아는 가게라 신랑 혹시나 욕먹을까봐 제가 더 애타서 전화로 수없이 깨워서 출근시켜줬어요. 아는 곳이라 더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두세 번 지각하기도 했어요. 한 달에 두세 번이면 10%죠. 제가 아는 곳이라 특히 조심하고 눈치 본 게 이래요. 사실 지금은 시아버지가 주신 가게주차 날려먹고 가게 없이 집에서 조명기구를 받아서 집에서 보관해두고 공사장으로 가서 등 달고 해요. 시아버지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계시지만요. 집에 오면 살살 거짓말로 무마하고 있어요. 집에서 퇴근하고 오면 일 가라고 닥달해도 미적미적 스마트폰 보고 게임하고 TV 보고 뒹굴뒹굴 하다가 1시간 지나서 겨우 갈 때도 많아요. 제 주위에다 물어보기도 뭐하고 괜히 남편 욕보일까봐 속 시원하게 얘기하면서 하소연하기도 두렵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냥 저 혼자 조용히 결정하고 없던 일로 할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 일요일에 뒹굴뒹굴 거리는데 어느 가정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전구가 터졌는데 조명기구도 다 탄 것 같다며 교체해달라는 전화였는데 그분이 놀라셨는지 와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저한테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간이 주말엔 일 안 해요.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 붙어서 허벅지 꼬집으면서 찌릿하고 도끼 눈 뜨고 눈치를 엄청 줬어요. 그랬더니 출장비 있어요. 덧붙이더니 10만 원 부르는 거예요. 거기 여자분이 그렇게나 비싸요? 전등은 얼만데요? 물으니 그것도 10 부르니까 다시 전화 드린다며 끊더라고요. 그렇게 전화 끊게 하고는 돈도 없는 게 이러는데 제가 귀싸대기를 올려붙였어요. 안 그래도 애기 때문에 심란해 죽겠는데 이리저리 퉁쳐서 7, 8만 원 벌어와도 이쁠 것 같은데 들어보니 오토바이 타고 5분 가면 갈 곳을 그거 가기 싫어서 출장비 10에 조명도 10 부르고 앉아있는 꼴 보니 분통이 터져나와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야, 너 같으면 출장비 10만 원 내겠냐? 하니까 씩씩대면서 대한민국 것들은 이래서 안 된다며 노동자는 휴직도 없고 배열도 없냐고 짓거리는데 움직이는 만큼 버는 자영업자 주제에 참 남들 일할 때도 쉬고 남들 쉴 때도 같이 쉬면 언제 번답니까? 적반하장으로 신랑한테 손찌검이냐며 너 돈 번다 이거냐며 바락바락 악을 쓰며 잘못 하나 없는 저 인간 보고 있자니 속 터져서 그냥 옷 간단히 챙겨 입고 나와서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신랑이 공사한 카페가 나오더라고요. 들어가서 묵카페인 커피 한 잔이랑 조각 케이크 한 조각 시켜서 앉아있다가 사장님으로 보이는 분한테 조명이 은은하니 좋네요. 한마디 했거든요. 좋기는요, 이거 공사하면서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불이 갑자기 꺼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하시던 분 아들이라 믿고 맡겼는데 아버지랑 다르더라고요. 목공 작업 전개하신 분이 조명 때문에 작업 망쳤다고 성질내서 그만둔다고 하시는 거 달래고 다른 선 가지고 조명 빼서 그거 다시 조율하느라고 하마터면 계약도 차질 생길 뻔했어요. 550만 원이나 한 작업치고 속 엄청 태웠어요. 550만 원이요? 돈 많이 드네요. 가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네요. 하고 모른 척 대꾸하고 바로 저 에스프레소 진하게 더블로 달라고 했어요. 저한테 220만 원 작업비라고 가지고 와서 330만 원은 어디로 호록한 걸까요? 몇 달 동안 50만 원, 30만 원 가져오면서도 10만 원은 우습다고 가져다 주지도 않던 인간. 미안하지만 아이는 낳지 말아야겠다 싶더라고요. 사장님이 가져다준 뜨거운 에스프레소 원샷 하다시피 넘기고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카페에서는 표정 관리하느라 티 안 냈는데 나오니까 열이 확 끼쳐오르는데 집에 가까워질수록 열이 더 솟더라고요. 일한답시고 50만 원씩 가져다 주면서 놀 거 다 놀던 저 인간 생각하니 이가 갈려서 이 550만 원짜리 공사비 뻥친 거는 어떻게 물어봐야 실토하려나. 금 몇 달 안 가져다 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버리라고 하기도 뭐한 돈에도 아무 소리 않고 넘어가 줬더니 그 와중에도 뒷주머니를 거하게 찬 이놈. 집에 들어가니 뿅뿅 소리가 요란하게 나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어 방문을 열었더니 안방 TV에다가 게임기 연결해서는 이 인간이 TV 앞에 앉아서 게임하는 것도 귀찮았는지 전선을 길게 연결해서 이불 속에서 조종기 가지고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눈에서 불나대요? 이건 또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가지가지 한다 싶어서 제가 달려가 TV 연결된 게임기를 훅 끄집어내서 머리 위로 힘껏 들어 내리쳐 박살을 내버렸어요. 뭐하는 짓이야? 하고 눈이 동그래진 저 인간 보라듯이 발로 그걸 죄 밟아버리는데 발에 날카로운 조각난 부석이 박혀서 피가 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밟아버렸어요. 그래도 눈은 달렸는지 피나 그만해 하면서 제 손을 잡는데 손을 뿌리치면서 제 나름대로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너 공사비 삥땅 친 거 어쨌니? 제가 목소리 착 깔고 물어보니 이 인간이 눈알구리면서 어떻게 알았지 하는 표정이어서 순간 정말 구역질이 났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고는 한 10초 정도 머리 굴리더니 다음 달에 생활비를 주려고 챙겨놨어 하는 이 인간 대답에 귀싸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저 공사 끝낸 지가 3개월인데 재난지원금 받은 거에서도 30G가 떼가고 돈이란 거 가져온 적이 없는 인간이거든요. 언제 줬어 그 돈을. 저번 달도 저저번 달도 재난지원금 받은 게 전부고 네가 가져온 돈은 없는데. 그리고 가게 뺀 돈 아무리 적자에 갚을 것이 많다고 해도 가게 빼고 한 푼도 안 남니? 시골집에다가 가게 잘 된다고 거짓말이나 치고 전화 오면 일 나가기 싫어서 핑계대고 변호사 출장비 부르고 나 너랑 이제 못 살겠어. 날이 갈수록 태산이다. 게임하는 것도 귀찮아서 이불 속에 선 연결해서 하니? 정말 환멸난다. 다리가 덜덜 떨리는데
제가 흥분해서인지 발 찔린 곳이 잘못돼서인지 몰라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발바닥 찔린 곳이 깊이 박혔는지 양말이 축축할 정도로 피가 배어나왔더라고요. 은근슬쩍 이 인간이 저 부축하고 병원 가자고 하면서 대답도 않고 상황 모면하려고 하는 거 뿌리치고 어디 나가지 말고 뒷구석에서 가만히 붙어있대. 네가 그동안 빼돌린 돈 어디에 썼나 싹 다 적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래저래 머리 굴릴 거 그 정 몇 개는 제대로 적겠지 싶었어요. 철퍽철퍽 찔린 곳에서 난 피가 양말에 다 스며서 걸을 때마다 피발자국이 찍히는데 저도 슬쩍 겁이 나서 구급상자에서 붕대 찾아서 돌돌 감고 택시 타고 응급실 갔어요. 박힌 거 빼내고 소독하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이가 갈리고 분이 식지가 않더라고요. 적당히 응급처치하고 집에 왔는데 이 인간 제 피발자국 도장 찍힌 거 닦지도 않고 이불 속에 기어들어가 있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깨진 게임기만 방구석으로 밀어놓고 방바닥에 온통 피범벅인데 찝찝하지도 않은지 그대로 두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나마나 집에 가져다 주지도 않고 야금야금 빼돌린 돈의 사용처는 적지도 않은 듯 했습니다. 묘가 다쳐서 이번엔 그냥 넘어가는데 그렇게 물건 때려부수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발 찢어지고 천벌받지. 그럼 돈 빼돌리고 생활비도 안 가져오는 너는 무슨 벌을 받을 건데? 그동안 벌어온 돈은 얼만데 그걸 빼돌리니? 어디다 썼니 그 돈? 얼마 안 되는 월급 받는다고 발 동동거리며 출근하는 거 보면서도 이리저리 핑계대고 전화 오면 나가기 싫어서 퍼대는 것도 모자라서 모처럼 번 목돈까지 빼돌리니? 10만 원, 20만 원은 돈 취급도 안 하면서 한 달에 50만 원 가져다 주는 것은 당당하지?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불을 확 젖혀서 보니 이 인간이 옷도 안 갈아입고 뒹굴거리느라 주름 가득하고 시커먼 시트를 보니 욕지기가 치밀어 붕대 둘둘 감아놓은 발로 차서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피 닦으면서 제 신세가 처량하고 뱃속 아이에게 미안하지만 나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더 좋은 집에서 태어나라. 미안하다 미안하다 읊조렸습니다. 아직 세포인 상태이니 제 말도 못 알아듣겠지만 하도 속이 상해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니 엄마가 그냥 관두랍니다. 얼마 전에 가게 날아간 거 너무 속상하다고 술 마시고 와서 하소연하더라 김서방이. 그런데 그때가 3시였어. 내가 김서방한테 물었지 일 안 하냐고. 그랬더니 일이 안 들어온대. 그래서 어쩌냐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 무슨 전화인지 안 받으려고 해. 내가 계속 전화기 쳐다보니까 마지못해 봤더니 문 닫았습니다 하는 거야. 뭔 문을 닫아 이 사람이 하면서 쳐다보니까 아이고 어지러워서 하면서 모른 척 들어 누워서 그냥 자더니 8시쯤 슬그머니 일어나 가더라. 너 퇴근한다고. 내가 그 꼴 보고 괜시리 잠잠한 너 건드리는 것 같아서 입 닫았는데 네가 아니다 하면 나 너 잡을 생각 없다. 인간이 어째. 엄마에겐 아이 이야기 말 안 하고 다음날 월차 내고 산부인과 갔습니다. 아이는 워낙 초기라 그냥 간단하게 제 몸에서 떨어져 나갔죠. 의사 선생님이 제 발에 더 놀라셔서인지 영양제 맞고 가라고 한사코 붙잡으셔서 링거 똑똑 떨어지는 방울 보면서 이 인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아침 10시 무렵이었는데 전화 받는 목소리가 이미 정신도 못 차리게 술 취한 소리예요. 혀가 다 꼬였어요. 아침 10시에.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더라고요. 일 안 해요. 일 안 한다고. 이지랄 하고 있길래 바로 시골 시댁에 전화해서 올라오시라고 했습니다. 차 타면 1시간 반이면 도착하는 거리 냅다 달려오시라고 저 사람 자살한다고 난리라고 했더니 두 분이 가게 문 닫고 올라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인간 냉장고 열고 닫는 게 저 출근한 줄 알고 시간 맞춰서 들어왔나 봅니다. 저 인간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어머니가 놀라서 전화를 하셔서 생각해보니 부모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잘됐다 싶어서 가게 날려먹은 이야기며 업체 전화는 가정집만 한다고 끊고 가정집 전화는 업체만 한다고 끊는 이야기. 아버지 단골 다 놓치고 소개받은 업장일마저 일 망쳐서 끊긴 이야기. 돈 절반 이상 빼돌려서 뒷주머니 찬다는 이야기 다 하고 저 이혼합니다. 해버렸습니다. 집에 가서 저 인간 꼴 보시라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하고 끊고는 저는 그 후로 2시간 반 동안
린 거 한 방울까지 다 맞고 집에 갔습니다. 가보니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았는지 주둥이는 2배로 부풀어 있고 눈이며 얼굴이면 다 터져 있더군요.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린 채로 엉엉 우는데 코피는 아까 진작에 터져서 아무로 가는지 피떡져 있고 머리 안 감아서 지저분한 꼴인 채로 머리 쥐어뜯겼는지 까치집에 아버지가 옆에 분이 안 풀린 채로 담배 피고 계시는데 반말로 나도 한 대만 이지랄하다가 발길질 또 한 번 당했어요. 시아버지가 연거푸 담배를 피시다가 저를 보고는 아가 그래도 이혼은 하시는 거? 죄송합니다. 보셨잖아요. 전 저 사람 더 못 봐주겠어요. 제 인생이 불쌍해서 저 인간하고 더 이상 못 삽니다. 저 혼자 벌어서 먹고 사는 게 낫다 싶어요. 딸이라면 저런 사위랑 살라고 하시겠어요? 그동안 가게 날려먹은 거 속이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 저 인간은 그 가게 날려먹고도 요만큼 반성이란 게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하고 못 삽니다. 하니 고개를 푹 숙이시고 어머니는 저 인간 등짝을 후려치시더라고요. 저 인간은 술에 취해 뒤로 머리 콩 찧어가며 눕더니 바로 골아떨어지는데 그거 보고 기가 막히신지 한숨을 쉬시고는 어머니가 이 집도 뭣도 다 네가 가져라. 별것도 아니지만 이 집마저 너 아니었음 날려먹을 놈이다. 하시고는 바로 놈을 귀싸대기를 쳐서 깨우고 차에 태워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당신들이 옆에서 개부리도 부리지 않으면 사람 안 된다고 식당 허드렛 일이라도 시켜서 당신들 가게 날린 거 다 받아내신답니다. 어머니는 이혼서를 보내주시면서 통장 따로 넣으셨더라고요. 예전부터 저 인간 몫으로 모아놓은 건데 저런 거 데리고 찍소리 않고 살아준 거 고생했다고 미안하다고 유자루라고 하셨어요. 저는 당장 이혼 확정되기까지 지긋지긋한 이 집 내놓으려고 정신없었고요. 친정집 들어가서 이거저거 보태서 뭐라도 해볼까 구상 중입니다. 저런 거 옆에 붙여놓고 몸이 닳도록 먹여 살리자니 제 인생이 아깝고 억울해서 지금은 진작에 쳐낼 걸 후회스럽긴 하네요. 근 6개월 시부모님 없는 동안 마음대로 늘어지던 저 인간. 부모님 없으면 다시 그 모양일 것 뻔한 인간이라 잘 헤어졌다 싶어요. 이혼 조종한다고 잠깐 봤는데 보름 만에 살이 쭉 빠졌더라고요. 채찍질만 안 했지 노예처럼 부린다고 투덜대는데 얼른 확정 판결받고 완전히 끝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